지난 1월 31일 호주 국방부는 한국 생산분 헌츠맨의 전력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물량은 AS9 궤도식 자주포두문과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 한 대로 초기 물량 인도가 완료된 만큼 호주 현지 생산분도 곧 현장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는 호주 육군의 헌츠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보급 차량으로 구성된 체계이며 호주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개량된 버전입니다. 또한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함께 한국과 호주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인도나 교역을 넘어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기술력과 방산 신뢰도를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한 것을 계기로 호주에서 헌츠맨 프로젝트의 위상과 성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선택이 양국의 방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S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형 모델로 호주 육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버전입니다.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보급 차량으로 구성된 헌츠맨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 한화 16조 원 이상인데요. 이는 우리 방산기업이 체결한 단일 계약 중 손에 꼽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헌츠맨 프로젝트의 핵심 AS9 자주포는 기존 K9과 비교해 보호력을 높이기 위한 장갑재와 지뢰방어 키트 등이 추가됐고 후면에 차량 내부 냉방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포탄이나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 보호 성능이 향상됐는데요. 이 밖에 차체 내부에는 유탄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주는 파편 방지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주군의 디지털 전투 체계에 맞게 센서와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호주의 혹독한 사막 기후와 습한 정글 지역 등 호주의 열악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개량되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AS10은 AS9 자주포를 지원하는 장갑 탄약 보급 차량으로 전장에서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탁월한 보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한화 호주 법인의 현지 공장 HAS에서는 2027년까지 AS9 28문, AS10 9대 등을 생산해 호주 육군에 차례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 15만 제곱미터 약 4만 5천 평 부지에 세워진 HAS 공장은 지난 2023년 호주와 129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도 생산할 예정인데요. 레드백의 시제품 납품 역시 1년 정도의 기한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주라면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과 더 가까운 영연방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 미국과 영국은 자주포 시장을 선도해왔던 기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방산 분야의 변방이나 다름없던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미국과 영국산보다 뛰어나거나 최소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산 능력과 납기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인데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세계 그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빠른 납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불과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는데요. 여기엔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줬다는 속사정이 있었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자주포 시스템의 현대화를 꿈꿔왔던 호주에 있어 구원의 빗줄기나 마찬가지였었을 것입니다. 호주는 201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할 신형 자주포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후보에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과 영국의 AS90 그리고 한국의 K9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는 쟁쟁한 후보군 속에서 K9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K9이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 성능과 내구성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독일제 펜저하우비츠 2000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21년 12월 호주 정부는 한화 디펜스와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산 자주포는 유럽 수출을 막 시작하며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상황이었고, 특히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뿐만 아니라 최악의 전투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무기 체계란 사실을 노르웨이와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한화 디펜스는 호주의 맞춤형 자주포 시스템을 제안한 것인데요. 전술했듯 AS9 자주포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되 호주의 지형과 작전 요구에 맞게 조정된 모델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여러 가지 기술적 수정과 현지화 작업을 통해 AS9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화의 호주 수출과 현지 생산이 갖는 의미 또한 남다릅니다. 일단 호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정도로 한화 디펜스의 현지화 전략이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한화 공장의 입지 진롱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도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과거 GM과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공업지역이었으나 이들 산업의 쇠퇴로 해당 지역은 실업률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화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건강과 교육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허브를 꿈꾸는 진롱시와 호주 정부의 이득에도 부합합니다. 전술한 대로 이곳 공장에서 한화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AS9과 AS10 외에도 레드백 IFB는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5년 동안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상군 무기를 생산하게 될 호주 공장은 현재까지는 단순히 생산 시설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의 허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의 높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공장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HAS 공장이 주는 의미는 한화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군사기술 공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에 공장을 두는 것은 한화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한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며 아울러 다른 한국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국가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산 제품 수요에도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방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는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의 한화 디펜스는 호주 공장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30문 이상의 AS9 자주포와 AS10 장갑 탄약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주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추가 발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사실상 한화가 호주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공급망을 구축한 이상 추가 도입뿐 아니라 유지보수 시장의 독점을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술의 뜻 이는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M109 팔라딘 후속 모델을 검토 중이며 영국 역시 AS90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후보군을 물색 중입니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화의 헌츠맨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자주포의 본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서방권 국가들이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K9의 후속 모델로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K9의 성공이 한국산 자주포의 세계 시장 확장을 견인할 것이며 헌츠맨 프로젝트는 향후 한국산 자주포가 서방권 국가들에게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30일
K9 포신 분석 영상입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통해 산이나 장애물을 넘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자주포는 지상 화력의 핵심입니다. 포병을 이르는 별칭이 전장의 신이란 점만 보더라도 강력한 포병 전력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중요한 화력 체계인데요. 이러한 포병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포신 제작 기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곡사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자주포나 견인포의 포신을 보고 그저 포탄이 날아갈 수 있도록 길게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만 고도의 포신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건 자주포의 사거리와 명중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포신의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한 미국은 끝내 사거리 100km의 괴물 자주포를 양산하는 데 실패했고 여전히 사거리 30km대에 머물러 있는 M109A6 팔라딘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엑스칼리버처럼 특수한 유도포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포신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력 자주포인 K9의 포신 기술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K9의 포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신을 구성하는 요소는 포구제퇴기, 포신조립체, 주퇴복좌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포구제퇴기는 포탄 발사 시 장약이 연소하며 생기는 화약가스를 사방으로 분산시켜 반동을 감소하고 포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포 포신의 맨 앞부분을 살펴보면 포탄이 빠져나가는 곳 이외에 그 옆으로 장약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스 배출용 구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구제퇴기는 그 성능 편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반동을 감소할 수 있으며 베이스 블리드탄이나 로켓 보조탄이 주를 이루는 현대 포병에선 사거리 확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기술입니다. 이러한 사거리 연장탄은 일반적인 고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장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주포가 받게 되는 반동이 상당한데 이를 포신의 주퇴복좌기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거리 연장탄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포구제퇴기의 반동 감소 효과는 곡사포의 화력 증강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K9 이전에 운용하던 K55 자주포에선 배풀형 포구제퇴기를 사용했으나 K9에선 다단형 포구제퇴기로 변경하였습니다. K9에 적용된 다단형 포구제퇴기는 장약의 가스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 방출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과 충격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반동 감소 효율이 낮고 장약가스의 방출 방향이 제한적이어서 소음과 충격파 가 포구 주변으로 집중된다는 단점을 가진 K55의 배풀형 포구제퇴기보다 효율적으로 포탄 사격의 반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단형 포구제퇴기의 효율적인 반동 제어 능력은 자연스럽게 K9의 빠른 연사 속도와 정밀 사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더해 효율적으로 소음과 충격파를 분산하기 때문에 포구가 받는 충격을 감소하여 포구제퇴기의 마모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는 유지보수의 이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신의 구성 요소는 주퇴복좌기입니다. 주퇴복좌기는 포탄을 발사할 때 포의 일부분만 뒤로 후퇴시켜 반동을 흡수한 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장치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대포를 사격할 때 대포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포신만 뒤로 후퇴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퇴복좌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야포가 반동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포탄을 발사하고 나면 그 반동으로 인해 대포 자체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들은 포탄을 사격할 때마다 뒤로 밀려난 대포를 다시 원래 위치로 끌고 온 다음 차탄을 장전하고 사격해야 했으며 대포의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명중률이 하락하여 사격 재원을 다시 산출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 한두 발의 포탄을 사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주퇴복좌기를 장착한 M1897 야포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포병부대의 포탄 발사 속도와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퇴복좌기의 성능이 포병의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일례로 한국은 K55를 사용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주퇴복좌기 문제로 인해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이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M109A2를
라이선스 생산한 KO15 자주포는 기존에 한국이 사용하던 KH179보다 주퇴복저기의 주퇴복저거리가 짧아 반동을 흡수하는 데 불리했으며 이로 인해 최대 사거리가 24k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3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한 KH179보다도 짧은 수준이었으며 장사정포를 앞세워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어려운 사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K9 자주포를 개발하며 주퇴복저기도 자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K9에 적용한 주퇴복저기는 약 940mm 수준의 주퇴복저거리를 확보하여 기존의 KO15보다 약 23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주퇴복저기가 더 길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길이만큼 포신의 반동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탄과 고장약을 사용하더라도 자주포가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K9의 주퇴복저기는 반동 흡수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KO15보다 더 빨라졌는데 이러한 성능 특징은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분당 6에서 8발 수준의 최대 발사 속도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구 재퇴기와 주퇴복저기의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포신의 구성 요소는 포신 조립체입니다. 포신 조립체는 말 그대로 길게 이어진 포신의 포열을 지칭하는데 포탄을 목표 지점까지 멀리 발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포열의 길이를 길게 늘린다는 것은 포탄이 늘어난 포신을 따라 긴 시간 동안 장약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구 초속이 증가하고 사거리와 명중률이 더욱 향상됩니다. 여기에 포신 내부에 강선을 새겨 넣어 포탄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강선이 없는 활강포를 사용하는 전차와 대비되는 곡사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강선부를 포함한 포신의 전 부분에는 크롬 도금 기술이 적용됩니다. 포신 내부를 크롬으로 도금하게 되면 포탄으로 인한 마찰과 고온고압의 가스에도 포신의 마모를 줄여주는데 포신 내부의 강선이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자주포의 사격적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K9의 포신은 현재 최대 1000발의 사격을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를 들으면 문득 너무 약한 내구성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약 중 가장 강한 장약을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이며 실전에서는 최대 장약으로 사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흔히 사용하는 백색 4호, 5호 수준의 장약으로 포탄을 사격할 경우 3000발 이상도 충분히 버티는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신의 내구성은 포병화력이 중요한 한국의 작전 환경에서 한국군의 화력 지원 역량을 크게 증대시켜주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지금의 K9 포신보다 최소 150% 이상 더 향상된 내구성의 자주포 포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을 활용한 소모전이 이어지며 여전히 현대전장에서 곡사포의 화력 지원만큼 효율적인 타격 수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더 많은 포탄 발사를 견뎌낼 수 있는 포신을 추가한다면 적성국가의 군사충돌 시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K9의 52 구경장 포신을 뛰어넘어 58 구경장 포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자주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신의 포열 구간을 더 길게 만들면 당연히 사거리 연장은 쉬워지지만 포가 길이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아래로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길어진 사거리에 따른 포신 내부의 마찰을 버티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2 구경장 포신의 사거리 한계를 극복하고 100km 수준의 자주포를 보유하기 위해 58 구경장 포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포기한 사거리를 구현하고자 초고강도 포열 소재 개발과 가공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9 자주포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는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공에만 안주한다면 K9의 도전장을 내민 후발주자에게 언젠가는 시장 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한국 연구진은 대한민국의 전력 증강과 방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명품 자주포 K9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